김봉신의 오차범위 시간입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맹영균 기자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국민들이 좀 어질어질한 하루가 아니었을까. 정말 숨가쁘게 정치권에서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또 급작스럽게 했어요. 저 궁금한 게 오늘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에는 그러면은 이 사실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게 알려졌었나요? 그러니까 이 소문처럼 돌았던 거고 그 전에 왜냐하면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를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아름아름 소문처럼 돌았던 것이고, 그리고 애초에 한 8시쯤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했다. 청사에 출근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하려고 진짜 뭐 대통령 차량이 도착했다 이런 거 확인하는 과중에 벌써 다시 갔다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럼 뭐지 이러다가 이제 담화 소식이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했고 공지는 없었고 다만 담화가 시작한 시점에 이게 분량이 되게 길었잖아요. 그 원고는 제공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출입 기자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약간 긴박하게 이게 진행이 된 건데 한 30분 정도 분량의 내용이었는데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내용들이 내가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이게 내란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그리고 뭐 야당을 향한 시각, 또 뭐 내란죄 혐의에 대한 입장도 있었고요.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왜 장악하려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좀 담겼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한 대목 좀 들어보겠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네, 이 발언 앞뒤로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그 탄핵들이 정치 선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뭐 중국인 3명이 미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야당 탓이다 뭐 이런 논리를 폈고요. 그리고 그간 이 계엄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한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아예 야당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이렇게 또 대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야당을 잡으려고 한 거다라는 걸 시인했다고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어디에도 이 계엄 선포가 법적인 요건을 갖췄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또 본인이 계엄을 통해 뭐 이를 막지 않았으면은 사법부를 향했을 것이다 이런 가정까지 했고, 그래서 이게 뭐 재판부에 읍소하는 거냐 뭐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후 진술, 뭐 재판정에서의 최후 진술 같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김봉신 대표님,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오늘? 일단은 이게 되게 좀 약간 구구절절해서 지금까지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대범한 것처럼 많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지도에도 별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뭐 돌 던지면 맞고 가겠다 이랬는데 이걸 쭉 들으면서 또 글로도 보면서 느꼈던 건 굉장히 이런 거에 세세하게 관심이 있었구나. 카운트를 하고 있었구나. 이게 몇 번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도 다 관심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거대 야당 하는데 사실은 모든 대통령이 이 여소야대를 다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소야대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뭐 문재인 대통령,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이런 모든 대통령들이 다 한때는 여소야대를 경험을 하고 뭐 집권했을 때 또 그렇게 되면 또 뭐 극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 상황을 참지 못했구나. 그러면은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수 속에서 힘 있는 편에서 그렇게 있어 왔는데 이 야당이 이렇게 커지는 요거를 되게 못 참았구나라는. 그리고 이제 괴물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은 괴물은 여소야대가 괴물은 아니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거는 사실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게 괴물이 될 뻔했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들은 그러면 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론조사를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여론조사는 이제 국민일보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지난 6, 7일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 3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라고 했는데요. 비상계엄 지지하지 않는다가 87입니다. 87이요? 정치 현안에 87이라는 숫자는 거의 90%에 가깝게 나오는 거는 거의 나오기 힘든 것 같은데. 거의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80 앞에 이제 팔자가 들어갔던 게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우려가 뭐 이런 것들이 80%가 넘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80%대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죠. 예. 여기서 뭐 지지한다가 10%에 그쳤고요. 지지하지 않는다가 87.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58%는 지지하지 않는다. 비상계엄선포. 그러니까 절반이 훨씬 훌쩍 넘었습니다. 아니 근데 58%가 지지하지 않으면은 대략적으로 한 42%는 지지하거나 뭐 응답을 안 하거나 그런 건데 그 숫자도 놀랍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놀랍기는 하죠. 예.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정도로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60%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뒤에 보면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탄핵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또 다른 의미인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지한다 하시는 분은 3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여론조사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보니까. 예, 여기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반국가적 내란 행위다라고 하면 약간은 좀 뭐라고 할까요? 전문적인 어떤 법리 다툼이라도 뭐 귀를 기울일 법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많을 법도 한 그런 질문입니다. 예. 공감하느냐 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런데 그 반국가적 내란 행위다. 여기에 공감한다가 71. 공감하지 않는다는 24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지지하지 않는다가 87인데 하지만은 반국가 내란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는 71이면은 지지는 하지 않지만은 이거는 내란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한 거의 16% 정도 갭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갭이 있죠. 아,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민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지지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당에 대한 시각도 한번 짚어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발언들이 있었죠? 예,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야당이 공세를 좀 과하게 좀 한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정부 여당과 야당은 목검을 들고 이렇게 검도 시합을 하는 중에 갑자기 총을 들고 나타난 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설명은 또 자세히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계엄이란 단어가 26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 야당이란 단어는 16번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라는 단어까지 더하면 19번인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 그러니까 다 야당 탓으로 점철된 좀 담화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고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니 내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지난번에 이렇게 야당이 대승을 하고 여당이 참패를 한 거의 주요 원인으로 좀 다 대통령이 꼽히고 있잖아요. 의료개혁 하면서 4월 1일 날 담화문 조금 후퇴를 하거나 타협을 해달라고 그렇게 국민의힘 여당에서 애걸복걸을 했는데 51분 동안 본인 얘기만 해가지고 그리고 대파 논란이 있었지,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논란이 있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황상무 수석의 뭐 협박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 사실 그 총선에서 떨어지고 대통령실로 들어온 다시 돌아온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이 4월 1일 담화는 진짜 최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왜 남 탓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자들도 그렇고 뭐 해석을 좀 많이 해봤는데 나는 이제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현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탄핵이 되거나 구속이 되면 이제 발언 기회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을 전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말로 표현을 하자면 뭐 지지층에 대한 어떤 결집 호소일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민주당 표현을 빌려서 표현을 하면은
극우 소요 선동으로 보일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7일 담화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과 정부의 이 임기 문제를 포함해 좀 일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는 믿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급하게 누가 써준 건 읽은 것 같고 오늘이 진짜 본인의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임기에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지층을 향해서 저 반국가 세력들이 저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는 더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탄핵 소추안이 뭐 하루를 당긴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이변이 없으면은 이제 토요일 날 될 텐데 국민 여론이 좀 어떤지 탄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 대표님. 예, 같은 조사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찬성이 74%, 반대는 23%입니다. 찬성이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요. 이게 제가 항상 생각했을 때는 75가 넘어섰을 때의 이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이 계엄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탄핵을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게 한 65%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65% 정도 내외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좀 더 낮아지면 60% 밑으로 나아지면 50%대니까 그러면 대등하게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지만 이게 75 정도가 되면은요. 이게 좀 달라집니다. 뭐냐? 말씀드리는 게 한 테이블에서 4명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한다거나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은 차를 마시고 있을 때 3명이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게 되면 나머지 1명은 이제 침묵의 나선을 타고 숨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계속해서 75라는 4명 중 3명이라는 숫자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지금 탄핵 찬성이 74%라고 했을 때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만 반대 비율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올 뿐 71%가 반대고요. 25%만 찬성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하지만 나머지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지역적으로 따졌을 때요. 대구 경북에서도 찬성이 54 나왔습니다. 반대가 41이고요. 그러면 5점이 이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러면 찬성이 절반 이상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에서 지금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지역 전 연령에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강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 숫자를 보니까 아까 전에 이 계엄이 내란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71. 그러니까 비공감, 공감 비공감인데 반대라는 것이 24였잖아요. 71, 24였는데 여기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냐가 74, 23이니까 대략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내란이 되면은 내란이라고 인식을 하면 결국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 때문에 내가 계엄을 지지하지는 않지만은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탄핵은 반대하고 이렇게 조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분들이 지금 요 대통령 탄핵 찬반에서 그 연령대 말씀 주셨는데요. 반대하는 의견이 그래도 조금 더 한 절반이 조금 넘는 세대가 70세 이상입니다. 노년층. 맞습니다. 방금 그 주신 말씀처럼 전 세대가 다 계엄을 지지하지 않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탄핵에 찬성하는 데는 아직은 문턱이 좀 있는 그런 연령대가 70세 이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입장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내란죄 혐의 부분은 완전히 좀 부인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외에 또 다른 발언들을 보면요.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2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나? 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게 폭동인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란으로 보는가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을 자신이 발동을 했지만 목적은 경고였다. 무장을 안 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었다. 단전이나 단수도 안 했다.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다. 이런 주장을 또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체포조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체포 명단이 또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이제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는 왜 2분밖에 안 열렸는지, 그리고 그게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건 맞는지, 그리고 국무위원과 논의한 건 맞는지, 또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했다는 것.
그리고 수방사 벙커는 또 무엇인지, 거기에 수감 시설을 마련한 건 무엇인지, 또 국회 진입 병력이 왜 폭발물을 들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왜 극단적 시도 등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이 해명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인데 하나도 제대로 해명된 건 없었습니다. 예, 뭐 이거는 추후에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여러 증언들로 봤을 때 이게 2시간 만에 해제가 된 거는 대통령이 이거를 해제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경찰을 뚫고 이렇게 저지하고 그래서 이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내란죄 처벌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나요, 김 대표님? 예. 뉴스원이 의뢰해서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이 12월 10날 무선 RDD 번호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요 조사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생각과 같은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예. 놀랍게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항목의 69%가 그 항목을 선택을 했고요. 예.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한다가 9%, 합하면 78%, 80% 가깝고요. 국가위기 상황에서 선포한 합법적 계엄이다는 18%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예.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공감도는 71인데요.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도 69니까 비슷하죠. 그런데 비슷하네요. 거기에 직권 남용죄로 처벌해야 한다가 또 9%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됐든 하여간 처벌해야 된다가 거의 80%가 가까이 된다. 뭐 이 정도 이제 보면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즉각 체포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수사 필요성. 또 방식 이렇게 물었더니 즉각 체포 및 수사가 또 68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란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비슷하네요. 그게. 비슷합니다. 예. 즉각 체포, 수사, 즉각 체포.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국민분들이 많은데요. 또 불구속 수사로 진행해야 된다는 7%에 그쳤고요. 혐의 조사 후 판단해야 된다는 13%,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10%에 머물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이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에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오늘 명동 서울대교구청을 찾았는데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 망상을 표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게 이제 민주당 반응이고, 그러면서 이것은 이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에 그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종교계 등 사회 지도층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 대주교는 하루빨리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전국 안정화를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정순택 대주교를 좀 봤을 때 사실상 탄핵을 지지한다 이런 의미로도 좀 해석되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예,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 전국 안정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동훈, 한덕수 두 명의 어떤 권력이양 체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사실상 탄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돌발적인 그렇습니다. 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하는 게 있었고 또 한동훈 대표가 9시 반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근데 그 직후에 또 대통령 담화가 나오고 막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맞습니다. 예. 그 원내대표가 선거가 있었고 한동훈 대표는 원래 이제 자기 입장을 전날부터 좀 준비를 해놨다고 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내용이 이제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담화가 나와서 요 담화 들으셨냐 이러면서 좀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언을 이렇게 한 건데, 한 대표가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고 발언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좀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뭐 반말도 하고 뭐 야유도 이렇게 보내고 뭐 사퇴 내려와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가 자백이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이런 게 자백이다. 이거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고, 뭐 강명구 의원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강명구 의원은 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이제 전 국민이 다 인식하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 원내대표에는 그 친윤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권성동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이게 보통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은 그 후보자들이 이제 그
그 회의장 앞에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그 회의가 열리는 장소 입구에 나와서 이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이제 표 달라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권 의원이 이 휴대폰으로 그 담화를 이제 실시간으로 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유세를 원내대표 선거 유세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발표를 하니까 그 보고 있는 반응이 보면서 약간 이 진심이 툭 튀어나왔거든요. 예.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게 첫 반응이었고 그러면서 아이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휴대전화 가져가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 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당황했던 한 장면이 좀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내란 특검은 283명 중에 찬성 195, 반대 86.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282명 재석 282명 중에 찬성 195, 반대 85. 그래서 지금 뭐 전원 투표를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네. 이거를 좀 300명이 다 대부분 투표한다라고 봤을 때는 찬성이 200이 좀 다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은 토요일에 있을 탄핵 표결도 지금은 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은 가결이 가능성을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현재로서는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싫을 정도다. 윤석열 씨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예. 현재까지 7명입니다.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호, 한지아 의원이 탄핵에 좀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두 명만 더 있으면은 뭐 탄핵이 가결이 토요일 날 탄핵이 예. 가결이 어떻게 돼야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오늘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2년 징역 2년이 확정이 됐네요. 예, 징역 2년이 확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요. 향후 5년간 이 피선거권을 잃게 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판결은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이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돌이켜보면 내란 속의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됐다. 오늘 판결도 그런 검찰의 잔인한 수사에 기댄 것 아닌지 대법원도 숙고해달라 이런 촉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선 지형도 지금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 하나만 짧게 소개해 주시죠. 예. 좀 전에 읽어드린 국민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 이게 4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정치 지도자.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인데요. 41%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2위로서 한동훈 대표가 9% 나왔는데 격차가 너무 이제 벌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동훈 대표가 한 20%대 막 나오고 그랬는데요. 20%나 그렇죠. 그게 이제 연초였죠. 1월달, 2월달인데 지금 놀랍게도 이 조사가 이게 ARS식으로 한 게 아니고 전화 면접에서 오픈 문항 즉 그 주관식 자유응답식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떠올랐을 때 그렇죠. 이재명이 떠올랐을 때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머릿속에 탁 떠오른 그 브랜드, 그 인물 이렇게 나오는 건데 41이 갤럽 조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40%대 넘은 인물이 처음이에요. 아 그렇군요. 지금 아무래도 야당 대표에게 모든 좀 주목이 쏠리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거는 또 탄핵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정치 상황도 저희가 나중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맹영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